여러분, 조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임금, 세종대왕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훈민정음, 장영실, 그리고 태평성대. 아마도 화려하고 찬란한 업적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 뒤에는 자신의 온 삶을 통째로 태워 어둠을 감내해야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의 정비, 소원왕후 심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태종의 곁에서 불꽃처럼 살았던 원경왕후 민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가문의 힘을 다 쏟았지만 결국 그 남편의 손에 친정이 도륙당하는 비극을 겪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 원경왕후가 가장 아꼈던 며느리 소원왕후 역시 시어머니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가혹한 친정의 몰락이라는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조선 500년 인생극장은 소원왕후가 겪어야 했던 피눈물 나는 52년의 생애를 추적합니다. 왕비가 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아버지는 사약을 받고 어머니는 노비가 되어버린 기막힌 운명.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성군 세종을 만들기 위해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인내의 무게는 과연 얼마였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소원왕후 심씨는 1395년 당대 최고의 명문가인 청송심씨 집안에서 시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 온 쟁쟁한 가문이었고 아버지 시몬은 태종의 신임을 한몸에 받던 인물이었죠. 어린 시절의 심씨는 외모가 단아할 뿐만 아니라 성품이 유순하고 총명하여 집안 어른들로부터 장차 큰 인물이 될 제목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1408년 그녀의 나이 14세,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태종의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과 혼인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 충녕은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즉, 심씨는 왕비가 될 운명이 아니라 그저 왕실의 일원인 대군 부인으로서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살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매우 화목했습니다. 남편 충녕은 밤낮으로 책만 읽는 선비 같은 성격이었고 심씨는 그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보필했습니다. 시어머니 원경왕후는 이런 며느리를 지극히 아꼈습니다. 기가 강하고 직선적이었던 자신과 달리 매사에 신중하고 사려 깊은 며느리의 모습에서 아들 충녕의 짝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18년 조선 왕실을 뒤흔든 대사건이 터집니다. 주색에 빠져 기행을 일삼던 세자 양녕대군이 정격 폐위되고 셋째 아들 충녕이 세자로 책봉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뒤 태종은 정격적으로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줍니다. 심씨는 하루아침에 대군 부인에서 조선의 국모,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왕가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난 태종 이방원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척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원경왕후의 가문인 민씨 형제들이 권력을 휘두르려 했던 기억이 태종을 사로잡고 있었죠. 태종은 결심합니다. 나의 아들 세종의 시대에는 단 한 명의 외척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 희생양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소원왕후의 아버지 영의정 시몬이었습니다. 당시 시몬은 왕의 장인으로서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배웅 인파가 한양, 거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태종은 이를 보고 싸늘하게 응졸입니다. 군권은 나에게 있는데 인심은 어찌하여 시몬에게 쏠리는가. 이것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종은 치밀했습니다. 시몬이 명나라에 가 있는 동안
그의 동생 심정을 먼저 하옥시키고 고문을 가해 형 시몬이 군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허위 자백을 받아냅니다. 명나라에서 돌아오던 시몬은 국경을 넘자마자 포졸들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한양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수원에서 사약을 받게 되죠. 이 비극은 시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원왕후의 어머니 안씨와 가족들은 역적의 가족이라는 굴레를 쓰고 관비, 즉 노비로 전락합니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제까지 영의정의 부인이자 국모의 어머니였던 여인이 오늘은 남의 집 부엌대기로 전락하여 매질을 당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조정 대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외칩니다. 역적의 딸을 어찌 국모의 자리에 둘 수 있습니까? 당장 폐위시키소서. 세종은 즉위 초반이라 힘이 없었고 아버지 태종의 기세에 눌려 아내를 지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은 임금인데 그 남편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를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조차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원왕후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소원왕후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시어머니 원경왕후였다면 태종의 처소 앞에서 통곡하며 항의했겠지만 소원왕후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의 원망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밖으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남편 세종은 효와 애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파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원왕후는 스스로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옷을 입고 상왕 태종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마치 친정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내명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세종의 후궁들을 질투하기는커녕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소원왕후는 후궁들이 아프면 직접 약을 다려 가져다 줄 정도로 자애로웠다고 합니다. 이런 며느리의 무서운 인내심에 태종 이방원조차 혀를 내두릅니다. 결국 태종은 죽기 직전 주상에게는 어진 왕비가 있으니 다행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폐위 논의를 종식시킵니다. 그녀의 침묵이 스스로를 지키고 남편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아내에게 평생 미안함과 고마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기록에는 세종이 소원왕후를 얼마나 각별히 아꼈는지 보여주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세종은 고기를 무척 좋아했는데 소원왕후가 병이 나면 자신도 고기를 끊고 아내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또한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힐 때 가장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사람도 바로 소원왕후였습니다. 세종은 왕권이 안정되자마자 처가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비가 되었던 장모 안씨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궁 근처에 집을 마련해 주어 소원왕후가 몰래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소원왕후는 왕비라는 신분 때문에 어머니를 보고도 큰 소리로 울지 못했습니다. 두 모녀는 손을 맞잡고 소리 없는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풍경입니까? 소원왕후는 조선 왕비 중 가장 많은 8남 2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종, 세조, 안평대군이 모두 그녀의 아들들입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엄하게 교육하면서도 친정의 비극을 거울 삼아 형제끼리 절대 싸우지 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후 아들들이 서로 칼을 겨누는 계유정난이 벌어지니 차라리 그 비극을 보지 않고 눈을 감은 것이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446년 평생을 인내와 희생으로 살았던 소원왕후는
52세의 나이로 수양대군의 사저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녀의 죽음 소식에 세종은 넋을 잃었습니다. 세종은 아내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담은 석보상절을 짓게 하고 본인은 직접 참불가인 월인 청강지국을 지었습니다. 유교 국가의 왕으로서 파격적인 행보였지만 아내를 향한 미안함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세종은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왕후의 곁에 묻어달라. 그래서 경기도 여주의 영릉은 조선 최초의 합장릉이 되었습니다. 죽어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는 성군의 지독한 사랑의 마침표였던 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원왕후 심씨의 삶을 함께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그녀가 시어머니 원경왕후처럼 폭풍 같은 성격이었다면 세종의 시대는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싸움으로 얼룩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인내는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자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도 남편이 성군이 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쓰고 세종의 업적을 기릴 때 그 위대한 역사적 장면 뒷모습에는 소원왕후의 소리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원왕후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 그리고 그를 둘러싼 새 왕비의 기막히고도 슬픈 비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